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코리아에서 데이터 보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류재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 기반 하에 이제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최적의 데이터 보호 그리고 이제 보안성을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우선 이제 통계에 의하면 쿠버네티스, 즉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보안과 더불어 이제 데이터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컨테이너 환경이 기존에는 어떤 데브옵스 환경에서의 이제 휘발성 데이터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 퍼시스턴트 볼륨의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고민도 이제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기업에서도 어떤 단순한 클라우드 인프라로의 어떤 전환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의 검토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희 베리타스도 클라우드 스케일이라는 새로운 핵심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고요. 바로 그 중심에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의 어떤 자동화와 지능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축을 이루는 주요 기술에는 보호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백업, 클라우드 복제 소산, SaaS 백업이 있겠고요. 또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웜 저장 기술, 멀웨어 탐지 및 예방, 에어갭 보안, 그리고 이상징후 탐지 기술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기술들을 이용한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이제 보안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비용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비즈니스의 가용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 베리타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스케일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제 베리타스 넷백업 10 그 버전이고요. 넷백업 10에서는 어떤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클라우드 스케일 엔진에서 어떤 파생된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핵심 기능을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은 다양한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백업 그리고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있겠고요. 이러한 백업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베리타스가 호스팅하고 있는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로의 어떤 복제 소산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추가로 이제 보안 백업의 기술인 백업 데이터에 대한 멀웨어 감지 및 예방과 마지막으로 이제 소산 데이터에 대한 에어갭 기술을 통한 보안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가 넷백업 10에서 어떤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통합 관리 및 그리고 운영이 가능한 핵심 요소에 대한 키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개괄적인 베리타스의 클라우드의 데이터 방안에 대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좌측에 이제 온프라미스의 백업 데이터를 이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상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의 클라우드 복제 소산, 즉 이제 이러한 투더 클라우드 구성은 물론이고요.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의 어떤 백업 인프라를 이용한 클라우드 운영 데이터 및 컨테이너 인프라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블록 스토리지 및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의 백업, 즉 이제 인더 클라우드의 구성 역시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백업 및 복제 소산 시에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용량 및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에 대한 이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 물리적인 상면이 필요 없는 이제 클라우드상의 DR 구축에 대한 염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넷백업을 통해서 만약 온프라미스의 가상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백업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제 소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해당된 이제 복제 소산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이제 프로비저닝 해줌으로써 DR 서버가 필요시에 이제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즉, 이제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 구성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이제 VMware의 VM 백업 데이터를 AWS의 EC2 또는 Azure 서버의 포맷으로 변환해서 구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 운영 환경상의 어떤 서비스 DR 전환 관점에서 최상의 RTO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와 같은 단순한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다고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베리타스는 이제 별도의 쿠버네티스 백업 솔루션 없이 이제 쿠버네티스 인프라 데이터 보호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클라우드 스케일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베리타스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백업은 우선 이제 에이전트리스 기반입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단위의 유연한 백업 및 이제 복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넷백업은 쿠버네티스 백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는 물론이고요. 이제 레드에서 오픈시프트, VMware의 탄주, 그리고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현재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넷백업 서버는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통신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비저닝 되는 넷백업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는 쿠버네티스 관리 툴인 이제 헬름 차트와 연동이 돼서 효과적인 쿠버네티스 백업 인프라 구성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넷백업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논리적인 단위인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네임스페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게이트웨이 솔루션 없이 이제 베리타스 자체 API와 쿠버네티스의 어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간에 다이렉트로 이제 연동이 돼서 스냅샷 백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복구 시에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는 물론이고 네임스페이스 하위의 어떤 리소스, 즉 파드 및 개별 볼륨 단위의 복구가 지원되는 저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쿠버네티스 내에서의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백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베리타스 컨테이너 서비스와 쿠버네티스의 어떤 컨테이너 리소스를 이용하게 되는 스케일 아웃 이제 백업 아키텍처고요. 무엇보다도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이제 운영 환경의 확장으로 인해서 백업 대상이 증가 시에도 자동화된 어떤 스케일 아웃 형태로 백업 노드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백업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파드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노드 장애 발생 시에도 자동 페일오버를 통해서 백업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이제 컨테이너 리소스로 구성된 백업 스토리지에 어떤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베리타스의 이제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서비스인 리커버리 볼트와 연계해서 자동화된 중복 제거 소산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컨테이너 인프라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컨테이너를 구성하고 있는 리소스의 생성 및 이제 삭제가 자유롭다는 거죠. 즉, 이러한 인프라의 확장 및 축소가 빈번한 쿠버네티스 환경의 경우에 어떤 네임스페이스의 증가와 감소를 자동으로 인지해서 백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백업 인프라에 대한 자동 확장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이러한 컨테이너 인프라의 변동성에 운영자가 별도의 작업을 위한 개입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운영 및 백업 인프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앞에서 잠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저희 베리타스의 백업 스토리지 이제 서비스고요. 이제 온프라미스 및 클라우드의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이제 클라우드 계정은 물론 DR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상면이 없이도 자동화된 어떤 클라우드 소산 서비스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웜과 에어 갭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민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어떤 트래픽 비용에서도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베리타스의 백업 스토리지 서비스인 리커버리 볼트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어떤 별도의 세션에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365 그리고 박스, 이제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데이터 보호는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쉽고요.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상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 운영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호 역시 저희 넷백업 10에서 완벽하게 이제 통합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고요. 보안성을 갖춘 저희 베리타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의 어떤 중복 제거 백업은 물론이고요.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비한 빠른 검색, 그리고 또 복구 요건 발생 시에도 최종 사용자가 이제 직접 복원할 수 있는 저희 셀프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랜섬웨어가 극성인 요즘의 기업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의 보안성 역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베리타스는 이제 10년 이상에 걸친 진화에 거쳐서 데이터 보호 보안성의 그 완성도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베리타스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엔진 기반의 어떤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 지능적인 보안성 제공으로 그 영역을 이제 확장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백업 인프라의 운영 데이터 패턴을 어떤 축적하고 분석해서 일반적인 운영 패턴을 벗어나는 형태가 감지되면 바로 이제 고객에게 웹 UI 형태의 백업 관리 콘솔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간단한 예로 이제 백업 시간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증가한다던가, 또는 중복 제거율이 저하돼서 스토리지 사용률이 이제 높아지는 현상이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바로 이제 고객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탐지 과정에서 이제 멀웨어, 즉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한 예방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백업 수행 시에는 물론이고 이미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악성 코드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장애 및 이슈로 인한 복구 요건 발생 시에 다시 한번 이제 안전한 백업 데이터인가를 확인한 후에 고객의 운영 인프라의 복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보다는 어떤 한 차원 높은 지능적인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뮤터블 스토리지, 즉 이제 웜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베리타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어떤 저장된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웜 기능을 적용을 해서 이뮤터블 백업 스토리지로 구성이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솔루션의 예가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소산 데이터 저장소로서 AWS, 그리고 애저, 구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구성된 이뮤터블 스토리지 역시 넷백업에서 통합 관리 및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스케이스 형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다수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루어진 저희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저희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되겠고요. 이러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내에 어떤 특정 컨테이너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업 데이터에 이제 웜 기능을 적용을 해서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컨테이너의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복제 소산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웜 기능을 적용해서 완벽한 보안성을 갖춘 소산 데이터로 보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리타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도 백업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 보안성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복제 및 재해 상황을 대비해서 별도의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 소산 데이터를 보관하고자 하죠. 하지만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화된 복제 소산을 운영할 경우에 고민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우리 랜섬웨어가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에어갭 기능을 통해서 원격 복제 완료 후에 네트워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백업 시 그리고 백업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멀웨어 탐지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완벽하게 검사가 완료된 데이터를 이제 원격지로 복제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복제 완료 후에는 네트워크 분리를 통해서 에어갭 보안성을 구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소산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웜 설정을 통해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의 어떤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로 완벽하게 이제 보관해서 복구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어떤 자동화된 소산 환경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이제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의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안 백업 및 소산 아키텍처를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언급드린 클라우드의 백업 인프라만 봐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제 방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멀티클라우드 환경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복잡해지고 있는 백업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손쉽게 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한 방안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백업 인프라상에 어떠한 불필요한 프래그먼트 없는 리소스 사용을 목표로 분석을 할 수 있고, 혹시나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고요. 또한 이제 주기적인 어떤 보고를 위한 리포팅 작업을 최소한의 운영 인력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보호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효율적인 백업 인프라 운영을 위한 솔루션으로 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스케일 기반의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궁극적인 이제 목표 구성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넷백업 시스템이 중심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인프라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M365와 같은 어떤 SaaS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물론 이제 베리타스에서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중복 제거 백업 및 이제 소산을 수행하게 되는 자동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통합 데이터 보호 과정에서의 지능화된 보안성을 항상 탑재하고 있어서 랜섬웨어와 같은 어떤 접근으로부터 완벽하게 이제 백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어떤 넷백업 10 기반의 어떤 통합된 오토노머스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동화되고 이제 지능화된 데이터 보호 및 그리고 보안성을 갖춘 베리타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리타스는 넷백업 8.3부터 급격하게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이제 넷백업 9 버전에서의 어떤 컨테이너라이즈드와 데이터 보호 자동화의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이죠. 넷백업 10 버전에서는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데이터 보호의 자동화에 대한 그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추가로 지능화된 데이터 보호와 그리고 보안성을 갖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고객 환경에서의 백업 운영의 효율성과 그 편의성의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에도 저희 베리타스는 정체되지 않고 트렌드에 맞춰서 더 앞서가는 더욱더 진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백업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힌트를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IT의 장도환입니다. 지금부터는 발표자이신 류재광 부장님을 모시고 저와 함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소개해주신 넷백업 10의 경우에는 과거 버전 대비해서 클라우드 그리고 나아가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 보호 그 기능들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드에서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프라 운영자가 이걸 해결하려고 봤더니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백업받은 걸로 복구해야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업받은 데이터로 복구를 할 때 있어서 뭔가 그 파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파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파드의 뭐 컴퓨팅 자원이랄지 아니면 뭐 네임스페이스 이름이랄지 뭐 이미지 레지스트리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구성 환경 정보까지도 다 백업을 받아서 이걸로 한번 복구를 하면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IT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넷백업 10으로 만약에 이런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백업을 한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까지 다 백업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희 넷백업 10, 오늘 말씀드렸던 넷백업 10의 쿠버네티스 이제 컨테이너 백업은 사실 쿠버네티스가 이제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논리적인 단위인 네임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저희는 백업을 받게 돼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컨테이너 정보들은 네임스페이스 하단에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위 정보군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드나 컨테이너나 그런 뭐 컨피그 맵이나 뭐 시크릿 같은 그 구성 정보들은 모두 네임스페이스 하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백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모두 이제 백업을 저희는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복구할 때는 그 네임스페이스 단위 전체 복구는 물론이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제 한 방에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개별 파드나 컨테이너 같이 개별 어떤 복구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개별 단위 복구도 이제 지원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파드에서 방금 조금 전과 같은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모든 정보를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장애는 아니에요.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진짜 아주 사소한 정보들, 예를 들어 컴퓨팅 자원, 뭐 그것만 살짝 바꾸고도 쉽잖아요. 근데 그런 파드들이 엄청나게 많네.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백업받은 데이터 중에서 그 어떤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정보만 복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야, 뭐 그럼 컨테이너 환경에서 뭐 이런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꼭 장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변경 작업 이후에 만약에 구성 정보만 빼내서 저희 백업받은 데이터로 복구를 하면 변경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야, 컨테이너 운영하시면 꼭 써야겠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을수록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파드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백업을 받을 때 내가 백업받고 싶은 그런 뭐 파드를 뭐 일일이 하나씩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파드들을 뭔가 그룹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백업을 받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운영 중인 모든 파드 한꺼번에 다 백업 받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자세한 백업 프로세스?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백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리스 백업하고 복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뭐 파드나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백업하고 복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사실 변경 작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떤 리플리카 셋을 통한 변경 작업이라든가 또 클러스터 내에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컨테이너 인프라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컨테이너나 파드별로 이렇게 백업을 구성을 해서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오히려 그런 건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쿠버네티스 백업은 저희 넷백업 플러그인이 있겠죠. 네, API가 네. 있습니다. 네. API가 쿠버네티스의 어떤 중앙에 모든 걸 관장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만 통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네. 바라보고 있는 하위에 네임스페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앞에 내용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는 네임스페이스 네, 네, 네. 단위로 그 단위로. 이제 네. 백업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그런 컨테이너 환경의 어떤 운영 환경의 특징인 그런 변동성은 네임스페이스 하단에서 다 발생을 하겠죠. 이미 다 커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그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백업 받는 것 자체가 그런 변동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백업 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변경,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점 단위로 이제 백업을 받으시면 되고 그 시점 단위로 원하시는 복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쿠버네티스 외에도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이 몇 개 더 있잖아요. 아까 네네네. 뭐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레드에서 오픈시프트랄지 뭐 VMware 탄주랄지 어쨌든 그런 다양한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파드가 뭐 얼마나 많든지 간에 네. 백업 받고 복구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네. 한번 정리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도 넷백업 리커버리 볼트로 백업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뭐 백업받은 데이터를 다시 뭐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백업하는 거니까 뭐 네. 소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미 소산하고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은 리커버리 볼트 사용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리커버리 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네. 저희 베리타스에서 이제 호스팅을 하고 있는 네.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물론 소산을 포함을 하겠죠. 네. 그런 클라우드 백업 및 소산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네. 만약에 뭐 물론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장기 보관 백업을 받고 계시겠지만 어떤 좀 더 좀 깊이 있는 어떤 좀 더 뎁스가 있는 소산을 원격지 소산을 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네. 그 보유하고 계시는 클라우드의 소산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작업 없이 네. 완벽하게 이제 웜 같은 그런 보안성을 갖춘 저희 리커버리 볼트로 네. 보안성을 갖춘 이제 완벽한 소산이 이제 가능하시게 되고요. 더욱더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산 인프라를 관리에 이제 신경을 덜 쓰셔도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리타스가 호스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네. 네. 그러면 베리타스가 알아서 그 부분도 관리를 해주는 그렇죠. 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아.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중복 제거라는 백업과 네. 더불어서 중복 제거 소산이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네. 그런 편의성까지도 갖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뭐 기존의 인프라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으시겠지만 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네. 막연하게 우리는 소산을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분명히, 이제 소산을 못 하시고 계신 고객분들도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넷백업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굳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소산을 위해서는 상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쵸. 또 클라우드로 소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계정과 인프라가 맞아요.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을 하시면 아. 그냥 저희가 호스팅을 모든 걸 해드리죠. 관리뿐만 아니라 네네네.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두 소산 인프라까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이 기존의 넷백업과 연동만 하시면 네. 손쉽게 어떤 클라우드로의 어떤 자동 복제 소산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뭐 AWS나 뭐 애저 같은 그런 유명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말씀하신 리커버리 볼트랑 이렇게 딱 연계해서 뭔가 맞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내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네이버 네네. 클라우드도 있고, 뭐 KT 클라우드도 있고, 뭐 가비아, NHN 클라우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냥 제 생각에는 뭔가 리커버리 볼트랑 연동할 수 있는 API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런 뭐 소위 뭐 S3 그것만 이렇게 연동할 수 있으면은 뭐 어떤 클라우드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사실 이제 방금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오히려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네. 떠올리게 됐는데요. 네네네. 사실
저희 리커버리 볼트의 어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상면은 사실 네. 정의가 돼 있긴 해요. 뭐 일정한 어떤 AWS나 규격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AWS랑 애저와 같은 그런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와 협력을 해서 구성된 저희가 베리타스가 호스팅을 하는 네. 어떤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만약에 국내에 네.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겠죠. 뭐 네. NHN의 토스트가 있겠고, 네, 네, 네. KT의 KT U 클라우드가 있겠고, 네.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거기서 이제 백업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예를 그렇겠죠. 들면 그 운영 네. 데이터들에 네.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커버리 볼트로 네. 넷 백업만 사용하고 계시면 네. 바로 연동을 해서 오. 소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 그런 유연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네. 아직은 살은 없는데 네.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유연하게 네.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클라우드 담당자분들 지금 빨리 베리타스 연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네. 그런 고객들이라 할지라도 이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뭐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체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어떤 비용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이제 민감하죠. 그렇죠. 트래픽 비용이 굉장히 네.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자칫하면 과다 비용으로 청구될 우려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근데- 왜 나왔는지도 파악도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를 사용을 하면 네. 그런 트래픽 비용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예측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죠. 야, 이게 클라우드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 네. 뭔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뭐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소살한다는 거는 나 신경 안 쓸 거야 이거잖아요. 네, 네. 원래는. 근데 맞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거기에서 비용 이만큼 나오면은 원인을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네. 리커버리 볼트를 베리타스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니까 맞습니다. 신경 쓸 게 네네.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네. 어떤 위험도 없고. 그렇죠. 야, 이거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리커버리 볼트를 꼭 써야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제 굳이 소산을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부지를 활용해서 DR 센터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뭐 다른 IDC를 마련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보안성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내에 어떤 네. 운영 데이터도 물론이지만 네. 어떤 뭐 저장되어 있는 백업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네. 지금 리커버리 볼트는 어떤 소산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산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리커버리 볼트에서 보안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보안성을 따로 챙기기 위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겠죠. 야, 이 리커버리 볼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다음 세션이 있죠, 이게 네, 네, 아마.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거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다음 세션에서 네, 리커버리 네. 볼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른 주제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발표를 해주실 때 말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네. AI 기반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어떤 보안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많은 보안 회사들이 뭐 AI 기반의 뭐 IDS, IPS 이런 솔루션 많이 네네.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이 이상 징후 감지 요 기능은 네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백업받은 그 데이터를 보호를 해주는 거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백업받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IT 인프라에서 운영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게 아닌 거죠? 제가 한번 정확히 한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네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선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보안성은 네. 사실 운영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나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내에 네. 어떤 최후의 보루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최후의 맞아요. 보루인 백업 데이터에 대한 그런 보안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강조를 하셨지만 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네. 한 넷백업 소프트웨어 기반에서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아. 있는 보안성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넷백업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네. 뭐 백업 수행 시 네. 또는 이제 백업이 저장된 데이터도 네네. 있겠죠. 네.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머레어, 즉 악성 코드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극성을 부리고 있는 악성 코드를 네. 뭐 탐지 및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일단 그렇고, 만약에 이제 소산을 했다. 그럼 네. 소산 데이터도 아까 전에 웜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웜이나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뭐 에어갭이라는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소산 데이터도 보안성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일반적인 IDS, IPS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넷백업을 사용을 할지라도 기존의 그 기업에서 IDS, IPS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걷어내면 큰일 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쭉 사용하고 네. 넷백업은 넷백업대로 사용하고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이제 보안성을 갖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랜섬웨어 100% 방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의 최후의 보루는 백업 데이터로 복구하는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백업 받은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복구를 하면은 계속 퍼진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걸 방지를 하려면은 무조건 이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이 필요한데 넷백업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번도 해킹당한 사례가 없다고.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글로벌 이제 뭐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사례도 있고 네. 국내 사례도 있고 수많은 어떤 이제 사례가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아. 이제 랜섬웨어로부터 백업 데이터가 어떤 뭐 훼손이 된 그런 네. 사례가 이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쉐어다이티 회원분들 네. 중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 네. 그랬는데 어떤 백업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베리타스 넷백업은 아니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었는데 이 참 이름이 참 좀 그렇긴 한데요. 다른 그 V모사 네, 아시죠? 네, 예. 네, 네. 그 솔루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이 그걸 사용하시냐 여쭤봤더니 네. 어찌됐든 아직 온프레미스 환경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온프레미스면은 거의 VM웨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VM웨어 백업하면 뭐야? 당연히 그 V모사가 이제 떠올릴 만큼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회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최근에 아까 계속 이제 강조해 주셨던 뭐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보호,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꼭 관련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베리타스에 비교해서 크게 뭐 꿀리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V모사 최대 경쟁 솔루션 대비해서 넷백업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질문이고요. 네. 사실 이제 할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가상화나 어떤 뭐 클라우드의 어떤 뭐 니치마켓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딱 그렇죠. 네. 니치마켓 솔루션의 어떤 백업 솔루션에 해당되는 그런 다양한 네. 솔루션들이 눈에 띄곤 하는데요.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솔루션들은 어떤 뭐 소규모 기업이나 어떤 네. 뭐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단위 업무에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반면에 저희 넷백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한 솔루션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 비해서 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기능을 제공을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및 뭐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요.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인프라 리소스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통합 백업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사실 국내의 어떤 고객분들의 정서가 담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국내 어떤 시장 점유율이 네. 점유율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왠지 결정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어떤 60% 이상이 넷백업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네. 사실상 그 검증된 어떤 안정성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냥 이미 검증 끝났다는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야. 고객들이 이미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단시간 내에 어떤 경쟁사가 그렇죠.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사 비교로 해봤을 때 네.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네. 안심하고 저희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그럼 정리하면은 기능과 성능 면에서도 이미 뭐 경쟁 솔루션을 네. 아득히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이제 뛰어넘고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는 뭐 소위 엔터프라이즈급 네. 요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 시장 점유율에서 60% 이상이라는 거면 네, 뭐 네.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솔루션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럼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